자, 나노바나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자, 이겁니다. 이미지 만들기. 제미나이의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지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려주고요. 똑같은 사진을 집어넣고 비슷한 사진을 계속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계속 만들어 줍니다. 대신 계속 만들어 주다가 얼굴이 갑자기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고 괜찮은 사진은 다운 받아 가지고 놓고 다시 올려 가지고 쓰면 되는데, 그 과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여기 이제 이미지 그릴 때는 여기 보시면 이미지 만들기라는 걸 눌러도 되고요. 나노바나나를 그리려면, 자, 지금 보시면 예전에는 여기에 그림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그림이 있었는데 이번에 화면이 개편되면서 지금 그림들이 없어지고 이미지 만들기라는 화면이 숨겨졌습니다. 자, 어디로 들어왔냐면 여기 네모 속으로 들어갔어요. 를 누르시면 지금 화면이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거를 위쪽으로 이렇게 조금 끌어올리면 아래쪽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으로 다시 아래쪽으로 내리면 보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이동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는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불러 올릴 때 쓰는 거고요. 요거는 카메라로 바로 찍어서 1차 때인가 2차 때 이 실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미지 만들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위로 올라가서 그렇지 이 화면이에요. 자, 여기서 이미지 만들기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이제 이렇게 바뀌면서 아래쪽에 이미지라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TV라고 해가지고 써 있는 거 보시면 예전에는 이렇게 3.1 빠른 모드 뭐 이렇게 모드로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바뀌어서 3.1 프레시라이트, 3.5 프레시, 3.1 프로 이렇게 세 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3.5 프레시는 자 이건데요. 이거는 이미지 생성 개수가 많지 않아요. 무료로 쓰시는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실습하거나 할 때는 요 3.1 프레시라이트를 쓰시고요. 이제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거 완성품 괜찮아 하면 그때 이제 그 3.5 프레시로 다시 조금 더 수정 보완해 가지고 해달라고 그러면 품질이 좋은 이미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시니어 활동가예요. 외출 후 손 씻기가 가장 쉬운 백신인 이유와 손 씻기를 왜 자꾸 하라고 그러는지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비누로 씻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줘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해 주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손 씻기에 대한 질문을 해놨기 때문에 요거 그냥 찾아서, 자, 나는 지역사회 건강 캠페인을 하는 시니어 활동가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더니 이런 캠페인 외출 후 30초 손 씻기 우리가 가진 가장 쉽고 강력한 백신입니다 라는 말로 했고요. 이렇게 해서 6단계, 자,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 모아서 이렇게 했더니 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손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 이 부분이죠.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그리세요라고까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캠페인으로 붙여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요거를 아까 보셨던 사고 모드로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여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 여기 보시면 그 위에 뭐 너는 무슨 뭐야 뭐 이렇게 하고 여기 써놨던 글이 있어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그 프롬프트에다 여기다 쓰고 먼저 질문을 쓴 다음에 방법을 자세히 알려줘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응답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위 내용을 이미지로 그려줘 라고 쓰면 아까처럼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캠페인에 대한 것까지 해서 나오니까 이거 한번 그려보세요. 이런 거는 안부인사, 예, 봄맞이 안부인사인데 지금 이제 요 꽃들은 다 들어갔죠. 자, 그러면 여기 내용을 바꾸면 되겠죠. 어떻게 바꿀까요? 벚꽃을 여기 지금 철쭉이 많이 폈더라고요. 철쭉으로 바꾸고 노란 개나리는 지금 개나리는 피지 않고 있으니까 이것도 지워버리고 자, 철쭉이 가득한 봄 풍경을 수채화 느낌으로 그려줘 라고 쓰면 되겠네요. 화사하게 핀 철쭉 가득한 봄 풍경을 수채화로 그려줘. 자, 저도 그럼 그려보겠습니다. 화사하게 핀 철쭉 가득한 봄 풍경을 수채화 느낌으로 그려줘. 와,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철쭉이 많은데 꽃을 좀 더 크게 보고 싶어요. 자, 꽃을 좀 더 크게 보고 싶어. 먼 산에 핀 거 말고 앞마당에 핀 것처럼 그려줘. 자, 그림을 이제 요거 너무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니까 앞마당에 핀 꽃으로 그려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쭉이란 말을 안 썼기 때문에 얘가 또 다른 꽃을 그릴 수도 있어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쁘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있는데, 자, 우리는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요 근처 가운데쯤 어디다 사람 있는 요 부분, 여기다가 따뜻한 봄날 되세요라는 문구를 적고 싶은 거예요. 얘한테 이제 써보겠습니다. 이 그림에, 자, 우리가 글씨를 집어넣을 때는 큰 따옴표를 써주면 좀 더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써주게 되면 더 잘 써주거든요. 그걸 글씨라고 얘가 인식을 하거든요. 음, 지금 모두가 제미나이 프레시 프리로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은 잘 그리고 싶어요. 잘 그리고 싶어서 조금 화질도 좋고 그런 걸로 품질을 좀 높여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글을 쓰고요. 여기를 3.5 프레시로 바꿉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근데 어디 부분에 쓰라고 말을 안 했네요. 자, 그러면 가운데 부분에 아니면 음, 그냥 보내볼게요. 그냥 보내보죠 뭐. 그러면 또 수정해달라고 그러면 되거든요. 그 제미나이가 한글을 잘 써주는 편이긴 한데요. 그 빠른 모드에서는 오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는 빠른 모델로 그냥 이미지 그리고 그럴 때는 그냥 쓰시다가 이렇게 중요한 걸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 사고 모델로 바꿔서 다시 빠른 모델로 나중에 바꾼 다음에 또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잘 만들어졌네요. 그런데 24년 봄이야. 24년 봄이 아니고 지금 2026년이잖아요. 얘가 이제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한테 다시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자, 왼쪽 위에 날짜 부분 없애줘. 자, 위쪽에 있는 그 날짜 부분을 없애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정을 해서 또 나타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있던 그건 없어졌죠. 이렇게 말로 해가지고 수정하실 수 있고요. 여기 이 부분은 그 여행객들 같은데요. 요거를 뭘로 좀 바꿔볼까요? 할머니와 손주 이렇게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바꿔달라 그러면 바꿔줍니다. 자, 이제 보시면 얘네들은 할머니를 굉장히 할머니가 한국 할머니는 쪽지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재미나이는. 그래서 재미나이가 생각하는 한국의 할머니는 흰머리에 쪽지인 할머니가 그림으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주면 돼요. 뭐 예쁜 모자를 쓴 아니면 굉장히 커리어 우먼인 할머니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이 할머니 그림이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예쁘게도 나옵니다. 어, 얘는 하여간 할머니 60대라고 쓰면 60대라고 지칭을 하게 되면 아주 노인을 그려주는데요. 요즘 60대는 노인이 아니죠. 예전 우리 옛날을 젊었을 때 어린 나이 때 할머니들은 60대 할머니는 굉장히 노인이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60대라고 그러면 하면 어? 젊어 보이시는데요? 40대 아니세요? 50대 아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보통. 그래서 얘가 생각하는 50대, 60대는 아주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80대를 그려주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만약에 어른을 그려야 된다. 그러시면 선생님들이 그 말씀을 꼭 해주셔야 돼요. 60대지만 굉장히 그 젊게 사는 할머니야. 아니면 할머니란 말은 빼버리면 돼요. 50대 초반이야 라고 쓰면 딱 지금 현재 우리의 나이를 맞게 그림을 그려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는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 보시면 노란 모자를 썼고요. 돋보기가 있고요. 새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그림을 노란 나들이 모자를 쓴 돋보기로 하고 있는 꼬마 곰을 그려줘. 꼬마 고양이를 그려줘. 꼬마 강아지를 그려줘. 뭐 아니면 뭐 아기 그림은 잘 안 그려주니까 아기 그림으로 그려보다 해다 5살 아이를 그려줘. 뭐 이런 거. 여기는 뒷모습이기 때문에 잘 그려주고 있어요. 근데 사진으로 그릴 때는 절대 안 그려주고요. 만화나 뭐 이런 거는 그려주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는
만화로 그려줘, 디즈니 동화처럼 그려줘, 사진으로 그려줘, 수채화로 그려줘, 유화로 그려줘, 연필화로 그려줘, 또 수묵화로 그려줘. 뭐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야기하듯이 그려달라고 하시면 돼요. 누구야? 뭐 노란 봄나들이 모자를 쓰고 돋보기로 파릇파릇한 새싹을 관찰하는 똑똑한 꼬마곰을 그려줘. 대신 여기에 그 배경은 따뜻하고 햇살이 비치는 봄의 숲속 느낌으로 그리고 만화로 그려줘. 아니면 수채화로 그려줘.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다가 물론 글로 쓰시는 거지만 자, 글로 쓰기 싫다. 여기로 하시면 돼요. 근데 중간중간 마이크를 잘 보셔야 돼요. 마이크를 잘 보지 않으면 중간에 끊어졌는데 나 혼자 말할 때도 가끔 있어요. 얘는 기다려줍니다. 텀을. 근데 얘는 텀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멈춰버려요. 그래서 얘랑 할 때는 파란색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계속 보시면서 누르면서 자,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내 얼굴로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 얼굴을 가져오려면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면 더하기 누르시고 갤러리에서 사진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진이 그러니까 아무 사진이나 괜찮아요. 자, 그런 사진들을 하나 준비를 하시고요. 이거는 실습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게 이제 프롬프트예요. 여기까지가 프롬프트인데요.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피사 여기 써 놓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맨 마지막에 보정을 지금 하지 않았어요. 있는 제 얼굴 사진에서 바로 이렇게 그림을 여기까지 그렸어요. 만들어지면 이거를 증명사진으로 만들어줘 아니면 칼라 사진으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 사진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첨부한 다음에 증명사진으로 만들어줘. 아니, 반명한 판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반명한 판 사진으로 라고 하면 이제 그림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되겠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미지 만들기로 만들어 놓고요. 자, 이거 놓고 여기다 그려줘 라고 쓰면 돼요. 그랬더니 되게 밝게 웃고 있는 제 얼굴이 나왔죠. 자, 여기는 흑백 사진인데 이거는 칼라 사진으로 만들어 놨고요. 자, 여기서 어, 아니, 전신 사진으로 바꿔줘. 전신 사진으로 바꿔줘. 했을 때 지금 얼굴만 있는 부분, 윗부분만 있는데 이거를 전신 사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구두도 신고 예, 굉장히 날씬한 아줌마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죠. 노트북을 들고 이제 다시 한번 노트북 사진을 들고 있는 요 사진 밑에다가 이제 그대로 할 거예요. 저는 또 사진을 찍어 보겠습니다. 질문도 귀찮다 이거죠. 네. 이렇게 해서 그려줘. 자, 질문도 여기 있는 거 그냥 사진 글로 안 쓰고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려줘 했어요. 잡지 모델이 자, 잘 됐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는 같은 적인데요. 뉴욕타임즈에 실어줘 했어요. 그러면 혹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위 사진을 이렇게 하면 뉴욕타임즈에 이제 제 사진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프롬프트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를 뉴욕타임즈로 실는 거고 그 위에 거는 보브스 스타일 요 스타일로 해서 비즈니스 잡지 표지 모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 밑에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뉴욕타임즈 표지 모델 박마리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자, 요거랑 좀 다르긴 한데 원래 뉴욕타임즈가 컬러인가요? 백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혹시 사진 속에 있는 만약에 그 신문 기사가 궁금하시다. 여기 보니까 뭐 안경이 어쩌고 나오고 그러는데 네. 신문 기사도 궁금해. 내용을 알려줘. 자, 이렇게 보내면 아마 신문 기사 내용도 나옵니다. 헤드라인은 이렇답니다. 김 박사? 박말이 안 돼요. 김 박사라고 나오네요. 네. 얘가 이제 뭐 제가 박말이 한지 모르니까 김 박사. 우리 한국에 가장 흔한 많은 성씨 김씨, 박씨니까 김 박사님으로 했나 봅니다. 네. 노트북을 들고 있고 세련미가 있다고 그러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내용이 지금 위쪽에 나와 있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어떠신가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고 있죠. 네. 그러니까 말로 하면 가능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닫고 자, AI 이제 인공지능 윤리를 조금 잠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AI의 한계, 환각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가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말하는데요.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짓말도 합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심했는데요. 지금은 이 현상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거짓말 합니다. 오늘 제가 낮에 그 강의안을 만들면서 뭔가 했는데요.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올 9월부터 바뀐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으로 개정된 법으로 앞으로 갈 예정인데 그 부분을 이제 강의안 만들면서 찾아봤는데 얘가 거짓말을 좀 했어요. 날짜가 틀려요. 그래서 이제 팩트 체크를 해봤더니 날짜가 2025년도 일인데 26년도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찾아서 바로 잡고 뭐 이런 것들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날짜라든가 참고 문헌에 있는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확인하고 가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체크리스트 AI 프롬프트 체크리스트라고 써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AI를 사용할 일이 엄청 많아지게 되죠. 근데 거기에는 절대 쓰면 안 되는 것들도 있고요. 꼭 필요한 정보를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체크리스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상황을 명확히 설명했는가? 아까도 보면은 나는 누구야? 어떤 것들이 궁금하고 어떻게 응답해줘라고 세 가지를 썼었죠. 그래서 그것입니다.
배경을 명확히 설명했는가,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가. 자, 그리고 재미나이야, 내가 너한테 비밀번호를 공유해서 알려줄게. 그 카카오톡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해 줄래? 자, 비밀번호 저는 패턴을 걸어놓고 쓰고 있기 때문에 1차 스마트폰 패턴, 2차 카카오톡 패턴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비밀번호도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좀 해주라.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주민번호 같은 거를 넣고 뭔가를 찾아달라고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건강정보.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꼭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만이 그 개인정보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과목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강의가 하나 떠 있죠.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아니, 비밀번호가 아니라 개인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정보들은 여기 제미나이나 챗 GPT. 그래서 저는 챗 GPT를 챗씨, 제미나이는 제미나이 씨라고 부르는데 얘들한테 넣어서 뭔가를 질문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I 답변은 100% 믿지 말고 참고용 정도로만 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모든 강의가 끝났습니다. 자, 이게 제미나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퍼센트로 치면 0.001% 정도 알려드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보다 좀 더 된다고 하면, 자, 5% 정도 알려드렸다고 했을 때, 자, 선생님들의 연륜과 경험이 인공지능이라는 날개하고 이렇게 만나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사용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